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학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교재는 이 교재이고요. 음, 여기 이곳에 가시면은요,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총 13개 챕터로 되어 있고요. 한 챕터씩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이 이론적인 부분과 실습 부분을 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경우에도 내용이 많을 때는 조금씩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은 챕터 1의 인트로덕션으로 보겠습니다. 인트로덕션은 뭐 몇 페이지 되지 않고요. 뭐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재 이름은 스태티스티컬 러닝으로 되어 있죠. 양쪽의 내용은 뭐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목이나 이런 표현에서 보다시피 스태티스티컬 러닝은 통계적 이론을 좀 강조하는 면이 있고요. 머신러닝은 이제 그에 비해서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즉각적인 활용 뭐 이런 쪽에 방점을 두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목적이 스태티스컬 러닝에서는 모든 이론의 출발과 결론을 추정과 가설 검증, 예측 뭐 이렇게 본다면 머신러닝은 그런 이론에 기반을 하되 좀 더 유연하고 즉각적인 결과, 이건 좀 더 이제 실천적인 실용적인 측면에 강조를 둔다고 보겠죠. 자, 그다음에 언서티티 문제 관련해서는 중심 개념을 컨피던스 인터벌이나 가설 검증 뭐 이런 쪽에 둔다면 머신러닝에서는 그것들은 좀 2차적인 관심이고 의사결정에 관련된 실천적 관점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섬션도 보통 통계 이론에 기반한다면 상대적으로 머신러닝은 좀 플렉서블 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도 엄밀성을 강조하는 것이 스태티컬 러닝이라면 머신러닝에서는 좀 더 융합 뭐 이런 쪽에 강점을 두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중심 개념 경우에 레이블드와 언레이블드 뭐 이렇게 나누었다면 표현의 문제겠습니다만 수퍼바이즈드와 언수퍼바이즈드 뭐 이런 용어를 주로 많이 쓰고요. 물론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뭐 수퍼바이즈, 언수퍼바이즈 이런 개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방식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구 데이터가 전통적인 통계 이론에 기반한 스태티스틱 러닝에서는 스몰 투 머더레이트라면 머신러닝은 좀 더 빅데이터 쪽에 관심을 두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전통적으로 통계학에서는 피처를 추출할 때 이제 수작업에 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활용에 중점을 두는 머신러닝에서는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또 엔드-투-엔드 머신러닝은 주로 이제 뭐 딥러닝과 관련돼서 얘기입니다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오토메이션 이런 쪽에 좀 강점을 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역시 이런 구분은 전적으로 이론적인 측면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뭐 전혀 구분 없이 이용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Introduction to Statistical Learning 이 교재를 중심으로 보겠지만 사실은 이 교재가 나오기 전에 Elements of Statistical Learning 이라는 책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많은 관심이 있지만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ISL 이 나왔죠. 그래서 두 개의 이 책은 서로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물론 이제 지금 이 ISL을 진행을 할 겁니다. 중간중간 혹시 이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일부 ESL 부분의 얘기들이 좀 가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시간상으로 좀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선 양쪽의 목차를 잠깐 살펴본다면 총 13개의 챕터, 그런데 ESL에서는 총 18개의 챕터인데 한번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ISL 부분은 상당히 이제 읽기 편하게 그 시퀀스가 상당히 이 독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ESL 경우는 중요한 토픽 중심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즉 ISL은 학습의 목적을 두었다면 ESL은 주요 토픽별로 예컨대 개념적이거나 또는 수학적인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가진 중요한 토픽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ISL의 내용의 상당 부분은 ESL에 보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당장은 아니어도 궁극적으로는 ESL까지 같이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인트로덕션을 보겠습니다. 자, 스태티스티컬 러닝이 무엇이냐는 결국 통계적 기반 하에서 컴퓨터를 학습을 시켜서 뭔가 예측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중요한 것에는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타겟 베리어블을 두고 그것들과 explanatory variable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라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먼저 그런 레이블을 이용하지 않고 전체 데이터를 통으로 보아서 그 안에서 히든 패턴 내지는 히든 인사이트를 얻겠다 뭐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웨이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요. 나이나 근무 연수,
그리고 교육 정도에 따라서 급여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는 것에 관한 데이터이고 모두 수치 데이터이기 때문에 회귀 분석 같은 쪽으로 이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탁 마켓 데이터는 S마켓이라는 이름을 가진 데이터셋인데 말하자면 S&P 500의 주가지수 데이터입니다. 이걸 가지고 주가지수가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인데 올라간다 내려간다 라는 리스폰스 베리어블이 카테고리칼이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ene Expression 데이터에서는 이거는 이제 레이블 관계를 우리가 따로 규명할 수 없는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 발현에 관련된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들의 클러스터링을 하는 뭐 이런 쪽으로 이용하는 그런 용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스태티스티컬 러닝의 어떤 역사적 발전 과정 뭐 이런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통계 이론의 전개 과정인데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고대 뭐 이집트에서 뭐 이 농지 측량이라든지 뭐 산출물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통계적 분석 뭐 이런 것이 시작됐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는 18, 19세기 들어서인데 18세기에 베르누이나 그다음에 두모아브르, 뭐 토마스 베이스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19세기에 들어서 이제 가우스, 갈튼, 그다음에 역시 근대 통계 이론의 이제 이 주인공은 이제 칼 피어슨이라는 분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통계 이론이 시작됐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20세기 초에는 이제 피셔 같은 분이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드 에스티메이션이라든지 아노바, 그다음에 실험 계획법, 가설 검정 뭐 이런 것들의 이론적인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20세기 중반에 1940년대쯤이죠. 이때부터 이제 컴퓨터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전통적인 통계 이론, 지금 여태까지 앞에서 봤던 그런 통계 이론의 베이스라인이 접목돼서요. 마르코프 체인 몬테칼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여기에는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이라든지 깁스 샘플링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합니다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통계 이론과 결합돼서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죠. 20세기 후반부터는 머신러닝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에 신경망 이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86년에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게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부스트래핑이라든지 베이지안 네트워크, 익스펙테이션 맥시마이제이션 뭐 이런 우리가 오늘날 많이 학습하고 있는 머신러닝의 일반적인 이론들이 195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고요. 21세기 들어와서는 그런 머신러닝의 AI 개념이 본격적으로 들어왔고 그 머신러닝, AI, 빅데이터, 딥러닝 그리고 이제 오늘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생성 모델 뭐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교재와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 챕터 1에서는 대략 우리 교재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이번 기회에 파이썬 분석 패키지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이 있고요. 물론 이제 파이썬도 제일 하단에는 이제 코어 랭귀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윗부분에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약 400개의 모듈로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이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numPy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팬더스, 매플립, 사이파이 등등이 있죠. 스태츠 모델스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 다 분석 패키지에서는 결국 numpy를 중심으로 합니다. numpy의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용하는데 이제 이거는 그만큼 대규모 연산 그 다음에 어레이 프로그래밍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도구로는 이제 아이파이썬과 주피터 노트북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numpy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차원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numpy 패키지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런 다차원 어레이를 위한 오브젝트로서의 ND 어레이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함수 메소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D 어레이라는 것은 N-디멘셔널 어레이인데요. 이 어레이는 결국 이제 행렬 데이터 내지는 벡터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덱싱이라든지 슬라이싱, 인덱스는 이제 순위값을 매기는 것이고 슬라이싱은 그 순위값을 이용해서 특정 부분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예컨대 트랜스포즈 시키거나 스와핑하거나 축을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함수와 메소드라고 할 때 함수는 주로 유니버설 펑션이라고 보통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메소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numpy를 이용하는 장점은 루프 대신에 직접 어레이를 핸들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디셔널 로직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제가 URL을 실었는데요. 이 numpy를 이용한 어레이 프로그래밍이라는 논문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언티픽 컴퓨팅을 할 때 numpy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부분인데, 자, numpy에 대해서 해당 논문에서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ND 어레이가 데이터 스트럭처라면 데이터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인덱싱이나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어레이 컴퓨팅을 할 때 벡터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덕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루프 프리한 컴퓨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 몇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뭐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매플러립입니다. 매플러립은 플러팅하는 것이고, 크게 봐서는 파일랩을 이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matplotlib.pyplot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오늘날 주로 이제 뭐 이런 방식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케치 구조가 나와 있고, 이 이외에도 matplotlib에 기반한 seaborn이라든지 또는 plotly라든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pandas 패널 데이터 시스템의 약자인데 여러 가지 전처리를 하거나 또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하는 도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크게 봐서는 두 가지로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오늘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서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쿼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기능, 또는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펜더스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펜더스의 데이터 구조는 1차원적인 시리즈와 그것들의 복합체인 2차원 이상의 다차원으로서의 데이터 프레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엑셀 워크시트에서 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중요한데 컬럼 인덱스가 있고 로우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낱개의 데이터는 각 컬럼별로 되는데 각 컬럼이 시리즈이고, 시리즈가 여러 개 묶여서 이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되고, 데이터 프레임이 컬럼 인덱스를 갖고 있거나 로우 인덱스를 갖고 있거나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 이것이 바로 데이터 프레임이죠. 각각의 것은 시리즈이고, 그리고 이들 모두에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파이입니다. 사이언티픽 컴퓨팅을 위한 것이고, 사이파이 좀 ORG에 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이 안에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리학적, 그 다음에 수학적 컨스탄트들, 예컨대 파이든 뭐 이런 것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트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적분,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트 보관법이죠. 그 다음에 IO에 관련된 것, 리니어 엘지브라, 엔디멘셔널 이미지 프로세싱, 그 다음에 오토고널 디스턴스 리그레이션 등등, 최적화, 시그널 프로세싱, 뭐 이런 모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넘파이와 매플러립과 펜더스에 관련된 간단한 실습을 한번 볼까 합니다.